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45년 12월 30일 새벽 6시경 대한민국 해방 직후 혼란한 정치 격변의 시기,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송진우 자택에서 한국민주당 수석 총무이자 우익 거목으로 불리던 송진우가 괴한 대여섯 명의 권총 공격을 받으며 숨을 거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는 얼굴, 심장, 복부, 하관에 이르기까지 총 6발의 총탄을 맨몸에 맞고 56세의 나이로 직사했으며 유일한 현장 목격자인 친척 양신묵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4시쯤 잠에서 깬 뒤 5시쯤 뒷곁에서 인기척과 육혈포 소리가 들리자 평온하게 쓰러지셨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송진우는 담양 출신으로 도쿄 메이지대 법학과 유학, 3.1운동 민족대표 48인 중 한 명이었고 중앙고교 교장, 언론인으로서 동아일보, 사장주필 고문 등을 거치며 독립운동언론 교육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해방 후에도 한국민주당 창당과 미군정 협력 노선을 주도하며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일본 정권이 이항을 추진하던 해방 직후 전국에서 권력을 노리는 정치 세력들 사이에서 중도적 현실주의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발표된 5년간의 신탁통치 결정 이후 미군정 주둔이 최소 2년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 세력의 부상을 경계했고 신탁통치 불가피론과 미군정 적극 협력을 강조하다 보니 김구 이승만 등 반탁 세력 및 임정 관료와 이념적 충돌이 표면화되었으며 12월 29일 경교장에서 김구와의 면담을 통해 신탁통치 미군정 문제를 놓고 입장 차이를 확인한 데 이어 일부 김구 추종 세력이 그를 찬탁론자로 오인해 암살 계획을 모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범인은 한현우, 유근배 등 총 6명으로 이들은 총탄 13발 중 6발이 타깃이 몸에 명중한 상태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고 권총을 제공한 인물은 전백이라는 해운회사 사장 출신으로 그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직후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 수도경찰총장 장택상, 미군정 사령관 하지 등은 김구를 암살 배후로 지목했으나 명확한 물증은 확보되지 않았고 브루스 커밍스 등 일부 연구자들도 김구 연루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확증은 없었습니다. 한현우는 재판에서 송진우는 좌익우익 모두 나라를 망칠 인물이라 여겨 암살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김구와 이승만이 칭송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는 사건 후 약 4개월 만에 검거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승만 김구의 정치적 보호 아래 곧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한국 정치사에서 첫 정치 테러로 기록되며 이후 정치적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상징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중도 현실주의자로서 균형 정치를 추구했던 송진우라는 인물이 사라짐으로써 한국 정치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역사적 해석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죽음은 해방, 전국의 정치적 이념적 분열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고 이후에도 유사한 정치 암살이 잇따르며 경랑의 한국 현대사 초석을 이루는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송진우 피살 사건은 해방 후 첫 정치 테러라는 의미뿐 아니라 현실주의적 중도파 리더의 부재가 한국 정치의 분열과 폭력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오늘날까지도 큰 의미를 지닌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